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크럭스 세 번째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여기서도 이제 주요 문항들 한 10문제 정도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자, 2번 문제인데요. 온대저기압의 일생 중 일부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 보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선 이제 그림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온대저기압의 일생에서는 여러 전선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정체전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들이 파동이 이제 저기압선 회전을 하면서 파동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죠? 두 개의 전선으로 분리가 돼요. 그리고 이동 속도 차에 의해서 폐색이 되면서 소멸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죠. 자, 그래서 순서를 좀 보다 보면 먼저 첫 번째 나가 정체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발달이 돼서 두 개의 전선이 나타난 형태, 그리고 폐색이 된 가가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대저기압의 일생은 나다 가의 순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위치 에너지를 이제는 물어보고 있는데요.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는 위치의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위치 에너지는 뭐 한다는 얘기죠? 계속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클 때는요, 온대저기압이 막 만들어지는 시기, 바로 이제 B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나다 가의 순서가 되면서 그 에너지의 크기는 계속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온대저기압의 세력이 가장 강할 때는 언제가 되죠? 바로 폐색이 되기 시작할 때, 즉 가일 때에 가장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맞지 않나요? 그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먼저 세력이 가장 강하다. 저기압의 세력이 가장 강한 거니까 기압이 가장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기압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승 기류의 세기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색이 형성되는 시점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단면을 생각을 했을 때 먼저 가장 발달되어 있는 형태는 온난전선 이렇게 있을 거고, 한랭전선면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상승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따라잡으면서 폐색이 될 때를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두 전선면이 중첩이 되게 되면서 이 둘 사이에서 상승 영역이 굉장히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넓은 영역에서 상승을 하다가 좁은 영역에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색이 되기 시작하는 시기, 즉 그림 가에서 세력이 가장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위치 에너지의 감소가 그만큼 크다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소멸할 때까지 어쨌든 계속해서 감소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때 C와 D,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이동속도 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폐색전선, 그러니까 B가 아니라 A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밖에 없네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인데요. 역시 온대저기압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온대저기압 그림을 좀 보자라고 하면은 폐색전선이 만들어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폐색전선은 바로 뭐냐? 온난형 폐색전선이에요. 우리 폐색전선 같은 경우는 어떤 공기가 더 차갑냐에 따라서 온난형 폐색전선 그리고 한랭형 폐색전선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통과 후의 기온 변화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름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난형 폐색전선, 온난형이니까 얘가 통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통과 후에 기온은 어떻게 돼요? 더 높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한랭형 폐색전선이 통과를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이후에 기온은 낮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A의 기온이 5도씨가 된다.
자, 통과를 했더니 5도씨가 됐어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기온이 높아진 거라는 거야. 그러면 B 같은 경우는요, 더 낮았다, 5도씨보다 낮은 온도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요. 그리고 폐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발생 초기가 아니라 이제 소멸에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발생 초기에는 정체 전선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폐색 전선이 형성될 때 어떻다? 이 시기가 세력이 가장 강할 때가 된다라는 거. 상승 영역이 좁아지면서 상승 기류가 강해져서 세력 가장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요, 네, 니은밖에 없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동일 경도상에 위치를 한 지역에서 기압과 풍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에서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되죠. 한 줄로 쭉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대신 온대저기압 문제에서 항상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대저기압이 통과를 하는 동안에 날씨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전선이 통과한 지역을 많이 봐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선행을 해서 뭐를 봤냐? 이 지역에서 또는 관측소에서 전선이 통과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판단을 하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는 뭐냐? 여기에서는 기압과 풍향이 주어졌는데요. 바로 풍향이 되겠어요. 아니면 풍향이 없는 경우는 기온을 보고서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A 지역부터 이제 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동, 북동, 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풍향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얘기고요. B 같은 경우는 남동, 남서, 북서. 이거 너무 쉽게 나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바로 시계 방향으로 이제는 지나가게 되면서 이 시점이 온난정선이 통과한 거, 그리고 이때가 한랭정선이 통과한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기압이 통과를 하는 데 있어서 풍향이 각각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통과하는 거는 뭐가 되죠? 이동 방향의 오른쪽에 있느냐 또는 왼쪽에 있느냐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저기압은 진행 방향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풍향 어떻게 달라지죠? 오른쪽에 있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왼쪽에 있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 지금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온대 저기압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통과하게 되느냐?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바로 남쪽, 저위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난다. 즉 B 지역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왼쪽이 되는 북쪽의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A가 위치한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A 지역 같은 경우는요, 전선이 통과를 안 해요. 전선이 통과를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압, 기온 등의 변화가 크지가 않고요. 여기에서 남쪽을 통과한다, 전선이 통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여러 기상 요소들이 크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들을 지금 살펴봤을 때 B가 바로 아래쪽에 있죠. 그리고 이제 A가 위쪽에 있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기압 변화는 어디에서 더 크게 나타나요? 저 A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바로 등압선의 모습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온대저기압이 이런 형태로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등압선 어떻게 되죠? 등압선의 경우는 약간 이제 타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이거를 그냥 밤 모양이라고 얘기해요. 밤 같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북쪽 같은 경우는 간격이 좁아요.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등압선을 지나요. 그런데 남쪽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이쪽 부분을 이제 가게 되면 등압선하고 거의 나란하게 가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기압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다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기 보면서 옳은 것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자, 동일 경도상에 있는 두 지점에서 위도는요, 우리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A가 B보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B에서의 기온, 우리 아까 풍향 변화를 봤을 때 각각 온난전선 통과했을 때, 한랭전선 통과했을 때 비교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6시하고 9시 온난전선 통과 전과 통과 후니까 9시의 기온이 6시보다 더 뭐 할 수밖에 없다? 네,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2시에 온대저기압 중심의 위치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뭐를 가지고 찾아야 되느냐? 그렇죠. 풍향을 가지고 찾아야 돼요. 지금 12시에 어떤 바람이 불고 있어요? 북풍이 불고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직접 그려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저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 어떻게 불어 들어가게 되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불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으면 네, 북서풍이 불고 있고요. 우리 조금만 더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그려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시에 북풍이 불고 있다? 그러면 A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쪽쯤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A를 기준으로 해서 저기압 중심의 경우는 남서쪽이 아니라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된다? 네, 남동쪽에 위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서쪽에 위치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요, 네, 기억밖에 없겠네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 문제인데요. 자, A 지점과 온대 저기압, 그리고 기압의 변화. 우리 앞에 4번 문제하고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등압선을 그려서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가 있을 때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니까 서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건 알아요. 그죠? 근데 서에서 동쪽으로 가는 게 얘가 이렇게 정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남서쪽에서 북서쪽을 향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꼭 정서에서 정동으로 간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살펴봐야 되느냐? 경로를 찾아보자라는 거야. 경로를.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기압이 낮아지다가 높아지게 되는데, 높아지는 부분의 기압 변화를 보게 되면 여기는 가파르게 높아지고요. 여기는 완만하게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제가 뭐 이미 구간을 얘기를 할게요. 이 구간에서는 기압 변화가 크지 않다. 이동 경로가 어떻다는 얘기죠? 등압선과 거의 나란하게 가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저기압을 이동시킬 수 없으니까 A의 경로를 지금 그릴게요. 이 상태에서 얘가 만약 서에서 동으로, 정서에서 정동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A 지점이 이렇게 바뀌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압이요,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쭉 낮아지다가 쭉 높아져요. 별로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형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완만한 구간이 있다. 등압선과 거의 어떻게 가야 된다? 나란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얘의 경로를 찾자라고 하면은 여기 가파르게 감소하다가 좀 완만하게 증가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증가는 조금 커지는 이런 경로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기압을 움직여보자 라고 하게 되면 얘를 그대로 뭐 하면 돼요? 평행이동시켜주는 뭐야? 다시 말해서 저기압의 중심이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주황색의 경로를 통해서 이동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북동진을 하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럼 보자. A 지점은 온대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 지금 얘가 이렇게 가고 있죠? 이것보다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 그림 그려서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저계 영상에서의 구름의 밝기 T1, T2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적의 형상에서의 구름의 밝기는 무엇을 확인을 하게 되죠? 얘는 최상부의 높이 또는 최상부의 온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부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나타나죠? 네, 더 밝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T1과 T2 지점 어떤 상황이죠? 지금 기압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온난 전선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난 전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선의 단면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지표면이 있을 때 전선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층운형 구름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구름이 발달을 하겠죠. 그리고 얘가 어떻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요. 우리가 변화를 보자라면 이렇게 된다. 온난전선이 다가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나타나는 변화는요. 전선면의 높이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전선면의 높이가 점차 낮아지게 돼요. 전선면의 높이가 낮아지는데 구름은 어떻게 발달한다? 전선면하고 따라서 층운형 구름이 발달하게 돼요. 그러면 이때 구름 최상부의 높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하게 되죠? 점차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T1에서 T2로 가게 되면 구름의 높이는 점차 낮아지게 될 거고 구름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다 보니까 점차 어떻게 변하게 돼요?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1일 때보다 T2일 때 더 상부의 높이가 낮은 구름이 있기 때문에 T2가 더 어둡다. 즉 T1이 더 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한랭전선 통과 직후 온대저기압의 이동 속도가 빨라진대요.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지금 갈 텐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어때요? 짧아요. 기압 변화는 똑같은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기울기는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급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밖에 없네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죠. 자, 11번 문제가 있는데요. 자, 어느 중위도 지역에서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는 동안에 기온과 풍향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앞에 거하고 사실 이어지는 거죠. 먼저 풍향 변화를 이제 살펴볼게요. 자, 가부터 이제는 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풍향이 6시, 12시, 18시가 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동 방향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의 경우는 6시, 12시, 18시에 어떻게 변하고 있죠?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풍향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얘는 이동 방향이 어디에 있다?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저기압 중심이 있는데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네, 서에서 동쪽으로 가요.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 되는 나가 남쪽, 그리고 왼쪽이 되는 가가 북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온의 변화를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가 같은 경우는요, 기온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18도씨 조금 18도씨보다 약간 높네요. 그 다음에 24도씨 갔다가 18도씨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선 기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통과했나요? 전선이 통과했어. 전선이 이 지점을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대략 지금 한 13도씨에서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면 이 지역은 전선이 통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전선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온대저기압에서 전선은 어떤 형태로 생기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둘러싼 형태가 돼요. 그래서 저기압 중심보다 항상 저위도 쪽으로 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방향을 살펴봤을 때 4자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저위도가 북쪽이래. 북쪽이 저위도가 된다? 그럼 이 온대저기압은 어디서 발달한 거다? 그렇죠. 남반구에서 발달한 온대저기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기 보면서 옳은 거 체크를 해보죠. 이날 6시에서 18시 사이에 나는 온난전선이 통과했다. 나 지역은요, 전선 자체가 통과를 안 하는 지역이죠. 자, 그리고 이때 가와 나를 이야기를 했을 때 더 고위도가 뭐가 되죠? 전선 통과 안 해요. 그래서 위도는 가보다 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리고 12시의 기온 차이, 이거는 우리 눈만 뜨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12시에 가 같은 경우는 기온이 24도씨고요. 그리고 나의 경우는 지금 보니까 대략 뭐 중간 정도로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14도씨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10도씨 정도가 나게 되죠. 즉 9도씨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디귿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풍속이 17m/s 이상의 열대저기압이 접근을 하고 있는 어느 해역이래요. 그럼 이 열대저기압은 태풍이 될 수도 있고 허리케인이 될 수도 있고 사이클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바람을 보고 찾아볼 수가 있어야 되죠. 자, 지금 이제 해수면이 있고 중심이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 이렇게 그리고 얘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이 지점에서. 그럼 여기서 바람을 이제는 봤을 때 어떤 회전을 하게 되죠?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얘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풍향, 열대저기압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저기압성 회전이 반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뭐다? 북반구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남반구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저기압성 회전이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열대저기압이 이동을 하는데 지점 A에서 이동 방향과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이 서로 같대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 군대 이동 시너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요? 위험반원이 되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반대쪽에 있는 안전반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풍속의 경우는 위험반원이 되는 풍향과 이동 방향이 같은 A가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때 열대저기압이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 지금 북반구에서 발달하는 곳이죠. 자, 지금 얘 이동 어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동하는 방향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뭐 안전반원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때의 풍향은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태풍의 상층과 하층에서 부는 바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요. 태풍 중심을 향할 때 플러스, 시계 방향일 때 플러스. 자, 이 문제는 사실 좀 여러분들이 보는 단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에서 조금 많이 벗어난 내용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은 건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상층하고 하층, 우리 태풍 같은 경우는 상층하고 하층을 생각을 해볼게요. 하층은 지표 부근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기압성 회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층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의 회전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공기가 모여들게 되면 위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층에서는 발산이 일어나게 되는데 태풍, 북반구죠. 발산은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으로 발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찾아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가의 경우는 지금 불어나가요. 발산하는 곳이 뭐가 되죠? 바로 태풍의 상층
하층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나의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불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층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기역성분, 그러니까 바람이 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기역 같은 경우는 중심을 향하거나 바깥을 향하거나, 이것이 이제 바로 기압 차 때문에 만들어지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니은 성분, 시계냐 반시계냐, 이거는 전향력의 영향,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얘는 바깥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을 향할 때를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반대쪽 얘가 바로 뭐가 되죠? 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하층부는 중심을 향해서 들어오게 되죠. 기역성분이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대가 된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니은 성분의 절대값은, 즉 이제 회전을 했을 때 위험 반원이 어떻게 돼요? 크기가. 얘가 회전하는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같아지게 되면서 플러스가 되고요. 안전 반원은요, 마이너스가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위험 반원이 안전 반원보다 대체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이제 디귿이 문제가 될 텐데, 자, 우리가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태풍이 가장자리에서 중심 부근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죠? 풍속이 커져요. 그러다가 중심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훅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틀리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생들도 사실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이제 보게 되면 얘는요, 기역의 절대값은 뭐에 의존을 하냐면 두 지역의 기압 차에 의존을 하게 돼요. 혹시 질투한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기압 경도력, 이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니은의 절대값은 회전하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니은의 절대값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얘가 회전 때문에 원심력 얘기가 나오는데, 이 원심력이 사실 여러분들이 원심력이나 뭐 구심력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해설에는 원심력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항상 설명하면서 뭐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이 전혀 공감을 못할 세탁기를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생활에 묻어있는. 자, 여러분이 놀이터를 가요. 놀이터를 가서 뺑뺑이를 타고 있는 거죠. 뺑뺑이라고 하나요, 요즘? 놀이터에 요즘 뺑뺑이가 있나? 자, 뺑뺑이를 타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안에 타고 있고 친구가 뺑뺑이를 밖에 막 연락 빨리 돌려. 그럼 어떻게 돼요? 날 같이 돌아가죠. 그랬을 때 내가 그거를 뚫고 중심으로 가려는 힘을 한번 생각해봐. 어떨까요? 잘 못 가요. 야, 놀이기구 중에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회전바구니에 앉아서 얘를 막 빨리 돌려요. 그럼 어떠지? 몸이 바깥쪽으로 돌려요. 그거예요. 우리 몸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나중에 롯데월드 가면 한번 해보세요. 안쪽으로 가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쏠리는 거는 바로 이제 뭐가 되느냐? 여기서 회전하려고 하는 이 니은의 절대값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세탁기 얘기를 했던 게, 안 쓸 것 같아서 빨래를 탈수록 막 뺑글뺑글 돌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이 텅 비어 있어요. 왜? 얘네들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힘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 이거를 해보려면 컵에다가 뭔가 커피 같은 걸 타고 그래서 막 얘를 회전시켜봐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회전을 시키게 되면 중심부는 텅 비어있고 바깥쪽에서만 물이 움직여요. 그게 이제 바로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전에 의한 힘이 너무나 강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여기서 말하는 기역 성분값은 굉장히 비교적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니은 값이 커지기 때문에 중심에서 어느 정도로 가면은 이것도 커져요. 그렇지만 중심에 정말 가까워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거의 이동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태풍에서 보면 중심에서
가까우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확 갑자기 약해지게 되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보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얘는 문제가 조금 넘어선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정도만, 그런 원리로 인해서 태풍 중심에서는 풍속이 급격하게 느려진다라는 거,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니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북대서양과 남대서양의 발달해 있는 열대 저기압과 이동 방향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뭐부터 판단을 해야 되냐면 각각 어떤 게 북대서양이고 어떤 게 남대서양인지 판단을 해야 될 거거든요. 자, 이랬을 때 판단을 할 수 있는 키가 이제 바로 뭐냐면 회전이에요. 그래서 구름을 좀 보게 되면 구름 모양에서 회전 방향은 뭘 생각하셔야 돼요? 수렴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방향을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수렴하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이 회전 방향의 경우는 시계 방향이 되는 거고요. 수렴을 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어디다? 남반구의 모습, 남대서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방향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반시계 방향. 그리고 얘는 북반구의 모습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대서양에서 발달해 있는 열대 저기압은 가가 아니라 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꼼수를 하나 부리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도 찾지 않았을까요? 사실 보면 여기 이동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구름이 조금 넓게 퍼져 있고요. 다른 한쪽은 조금 좁게 퍼져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휘어감는 정도 때문에 사실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서, 자, 지금 그러면 구름이 넓게 나타나는 아래쪽이 뭐가 돼요? 여기가 위험반원, 이쪽이 안전반원.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 기준에서 위쪽이 위험반원, 이쪽이 안전반원. 자, 위험반원과 안전반원은요, 뭐에 따라서 나누게 되죠? 열대저기압이 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나뉘게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동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위험반원이에요. 바로 언제다? 남반구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도 이동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위험반원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반구다. 그래서 각각 남대서양과 북대서양 이렇게 찾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좀 보게 되면 구름 최상부에서 바람이에요. 자, 우리 열대저기압 같은 경우는 하층부에서는 어떻게 되죠? 하층부에서는 저기압성 해전해요. 그리고 상승을 쭉 합니다. 그래서 구름 저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대기가 뭘 하게 되죠? 발산을 하게 돼요. 발산을 하다 보니까 이 가 같은 경우, 남반구의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발산을 할 거고요. 나의 경우는 북반구니까 시계 방향으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나의 구름 최상부에서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분다? 네, 옳은 것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요, 모두 다 위험반원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밖에 없겠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중국 해역을 통과하는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와 관측 지점의 위치,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해설지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여기에 들어갈 만한 문제는 사실 아니죠. 좀 이제 난이도가 낮은데 해설이 있으니까 그냥 쓰다가 이걸 왜 내가 놔뒀지? 이렇게 했다가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넣어놓은 거니까요. 우리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태풍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위도를 이제는 보게 되면 20도대예요. 그리고 동에서 서로 진행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P2를 먼저 지나고 P1을 나중에 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관측한 기압, 수온, 수온야층의 수온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 태풍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중심이 가까워지면 기압 낮아졌다가 멀어지면 다시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양상을 보이는 A가 바로 뭐에 해당을 하느냐? 기압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B, C는 모두 다 수온에 관련된 건데요. 이때 수온을 보면 표층 수온과 수온 약층의 평균이에요. 표층 수온과 수온 약층 평균 비교하면 반드시 어디가 높죠? 그렇죠. 표층 수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와 C 중에 더 높게 나타나는 B가 표층 수온, 그리고 낮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수온 약층의 평균 수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기 보면서 옳은 것 우리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P1에서 풍향은요. 자, 지금 어떻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북서진을 하고 있어요. 항상 모든 저기압은 이동 방향의 왼쪽에서는 어떻게? 풍향 변화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온 변화를 각각 표층 수온과 수온 약층으로 이제 봤을 때 지금 이거는 뭐만 보시면 돼요? 네, 그림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표층 수온 여기 이렇게 이제는 변하고 있고요. 수온 약층 이렇게.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표층 수온, 수온 약층. 그래서 어디가 더 크게 나타나죠? 네, 표층 수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는 옳은 것이고요. 자, 그리고 태풍의 세력을 물어보고 있는데 세력을 확인할 때는요, 뭐를 봐라? 네, 중심 기압을 봐라. 자, 여기는 지금 좀 보면 중심 기압이 사실은 뚜렷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뚜렷하게 나오진 않죠.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각각 나온 이 측정 지점의 기압보다는 반드시 뭐하다? 중심 기압은 더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P1에서 통과하는 P1의 시점에서는 970보다 중심 기압이 더 낮고요. 얘 같은 경우는 980보다 조금 낮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기에서 또 뭐까지냐면 이 경로상에서 거리를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 P1이 좀 더 멀어요. P2가 좀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낮아지는 폭이 어디에서 크다? P1에서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P1을 지나고 있을 때 태풍의 중심 기압이 더 낮다. 다시 말해서 P1을 통과하고 있을 때 세력이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P1에서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밖에 없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는 가시 형상하고 적외 형상이 이제는 나와 있는데 지금 우선 첫 번째로 저는 보는 게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7시하고 13시. 자, 근데 11월이거든요. 11월이면 7시에 어때요? 이제 동쪽에서 해가 뜨기 시작을 하고 있을 때가 돼요. 항상 해는 어디서 먼저 뜬다? 동쪽이 먼저 뜬다. 그럼 서쪽은 아직 해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밤이다. 그 얘기는요, 가시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나를 지금 보자라고 하면은 전체 우리나라를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서 중국까지 이제 다 보이고 있는데 가에 있는 이 A만 여기가 안 보여요. 자, 우리 지금 반드시 같은 시간에 보인 거거든요. 그런데 안 보이는 게 있다? 그러니까 바로 안 보이는 A가 뭐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가시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전체 시간과 상관없이 다 보이는 B가 뭐다? 적외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 가가 7시, 그리고 나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죠. 13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가시 형상과 적외 형상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보는 거는 시간으로 비교를 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나 이제는 그런 거를 많이 이제는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제가 좋아하는 야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사진을 잘 보세요. 우리가 한눈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보고서 가시 영상하고 적의 영상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응급 상황일 때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걸 좀 눈여겨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가시광선하고 적외선을 비교를 했을 때 파장의 경우는 가시광선이 짧고요. 그리고 적외선이 길어요. 그런데 이때 파장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게 되냐면 분해능이 달라지게 돼요. 분해능.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망원경이든 현미경이든 파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게 되는데, 분해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분해능을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분해되는 정도 이건데, 해상도 생각하시면 돼요. 분해능이 좋다. 그만큼 얘를 잘게, 그러니까 뭐 원래 뭐 두 점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의 거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해상도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좋습니다. 해상도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잘 나타나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이거는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보라고. 우리가 급할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급할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그래서 이제 사진을 잘 보시면 가시 영상 같은 경우는 분해능이 좋기 때문에 구름 모양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반면에 적의 영상 같은 경우는 약간 디테일이 없어요. 조금 블러 처리가 돼 있는 느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 구름 봤을 때 이 디테일한 모양들 보이시나요? 얘는 상대적으로 조금 후해요. 그래서 문제집 보실 때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럼 이제 눈에 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파장 영역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인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물론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매. 자, 그러면 우리 보기 보면서 아죠? 뭐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자, 적의 영상에 해당하는 것은 A가 아니라 뭐죠? 네, B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적의 영상의 경우는요, 구름이 방출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구름 최상부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구름의 두께와 구름 상부의 높이. 자, 구름의 두께를 보려면 가시광선을 봐야 되죠. 그래서 두꺼울수록 뭐하다? 밝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때 이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요즘 잠깐 돌려보죠. 언제가 더 두꺼운가요? 네, 7시가 좀 더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적의 영상에서도 조금 더 밝게 나타나게 되는 게 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자, 그림에서 네, 7시가 더 밝게 나타나게 돼요. 그럼 7시가 밝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최상부의 높이가 뭐하다? 더 높다. 즉, 구름 두께와 구름 상부의 높이는 모두 다 7시가 13시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가 끝이죠? 이제 클래스 세 번째 문제 이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추억 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말씀드리는데 필요한 문제들만 풀어드리고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제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4, 5, 6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